우리 몸에 어떤 특정한 부위가 계속해서 자라면 종양이라고 부를 수 있죠. 종양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니까. 켈로이드 질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디든 상처가 났을 때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웃자라는 겁니다. 과잉 성장하는 것. 우리 몸에 어떤 특정한 부위가 계속해서 자라면 종양이라고 부를 수 있죠. 종양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니까. 근데 이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포가 어디서 자라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라긴 자라는데 얘도 자체의 수명이 있어서 때가 되면 성장이 멈추고 벗겨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신진대사를 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또 탈락되어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목욕탕에 가면 때가 나오죠. 그럼 때는 사실 피부 상피의 노폐물과 또 상피세포들이 자라서 굳어진 각질 같은 것들인데 그걸 벗겨내고 또 밑에서 새로운 세포들은 자라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탈락되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피부세포가 계속해서 어떤 케라틴을 만들어내면 끝없이 각질처럼 마구 두꺼워지겠죠. 바이러스 같은 것에 감염돼서 특정 부위에서 계속 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마귀, 티눈 같은 것들이죠. 그런 식의 것은 근데 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곳으로 잘 가지는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세포로 계속 많이 자란 거. 되게 그런 애들은 우리가 양성종양이라고 하죠. 그럼 악성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데로 퍼지는 겁니다. 대장에 있는 세포들이 척추로 가거나 폐로 가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악성종양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경우 전이라고 하죠. 돌연변이도 일으키면서 엉뚱한 모양으로 막 변할 수도 있잖아요. 눈은 다른 곳하고 달리 이 종양이 그렇게 잘 생기는 부분은 아니에요. 눈에도 생기는 양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게 익상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검은 자를 향해서 흰 자의 살덩어리가 막 자라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결막 세포들이 자라서 있으면 안 되는 검은 자 쪽까지 들어갔으니까 종양은 맞는데 느리게 성장하고 한없이 자라지 않고 대부분은 양성이에요. 다른 데로 퍼져나가거나 그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거를 띄어내느냐 마느냐 하는 건 늘 고민이에요. 예쁘게 잘 띄어내면 좋은데 예쁘게 정확하게 잘 띄어내는 게 꽤 어렵습니다. 잘 하고 레이저까지 해서 재발도 안 하게 막아주면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괜히 건드려 갖고 얘네들이 재발하면서 좀 더 활성화돼서 더 빨리 막 자라기 시작하면 아니 그전에는 허연 덩어리여서 수술했는데 이젠 벌건 덩어리가 됐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살덩어리든 뭐든 이런 거는 잘라내고 그게 만약 재발을 하게 되면 약간 섬유화가 됩니다. 딱지가 생기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했던 투명한 결막 조직을 띄어냈는데 붉고 끈질기고 단단한 조직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눈의 움직임도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조심해서 고쳐야 되는 그런 병이기도 해요. 자, 근데 그거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꽤 흔한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켈로이드라는 거 있습니다. 자, 켈로이드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게 붓는 과정에서 웃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상처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리하게 베어진 상처.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아물 때 여기만 요렇게 메꿔지면 되겠죠. 요렇게 상처가 나서 요렇게 가서 아무는 거니까 웃자라든 어쩌든 지들끼리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상처가 만약에 이렇게 패여 있다면 자, 이때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상처가 웃자랄 때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된다면 예, 그런 문제가 되죠. 즉 요런 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볼록하게 될 테니까 요런 식으로. 자, 이게 켈로이드예요. 아이스크림을 떠내듯이 넓적하게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 거기에서는 살이 자라면서 웃자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켈로이드라고 하는 게 그럼 언제 생길 수 있느냐? 피부든 어디든 절개를 하고 잘라야 되는데 자를 때 생각보다 예리하지 않게 잘렸을 때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그 여성분들 출산할 때 제왕절개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 그때는 굉장히 급하거든요. 왜냐면 마취는 했고
아기는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때 굉장히 피부절개나 이런 걸 예쁘게 칼같이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런 상처들이 아무는 과정에서 좀 우짜라거나 예쁘지 않게 우둘두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왕절개 흉터는 더 못생기게 아무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켈로이드가 생겼다라고 부를 수 있고요. 뭐 팔이나 이런 데를 예를 들어 다쳤는데 까지거나 하면서 살이 좀 움푹 패였더니 거기에 흉터가 굉장히 우둘두둘 올라오더라. 이런 경우 켈로이드가 많을 거예요. 단 예전과 달리 켈로이드가 좀 생기면 그 흉터 부분을 떼어내고 깨끗하게 이렇게 자라게 만들면 켈로이드 안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갖고 흉터를 고쳐줄 수도 있고, 주사약 같은 걸 이용해서 좀 가라앉히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고칠 수 있는 병이 됐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예전에 어떤 상처를 입어서 내가 켈로이드라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과에 수술하러 오셨을 때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술할 때도 물론 아주 예리하게 레이저 나이프니까 진짜 뭐 예리함 그 자체죠. 그렇게 해서 잘라내고 수술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수직으로 예리하게 잘라내는 건 스마일 같은 경우고, 라섹은 아예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푹 패여내는 방식으로 레이저를 하는 거니까 우짜라는 켈로이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라식 경우에는 좀 적기는 하지만 덮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서 우짜라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확률로 따지면 스마일이 제일 적고 라식은 그 다음으로 켈로이드에선 적으니까 두 가지는 켈로이드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수술이고, 라섹의 경우에는 켈로이드가 있으면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깎아냈는데 그 자리를 다시 차오르고 심지어 더 자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수술했는데 플러스 3이 돼버리는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 넘어져서 어떤 상처가 나서 피부과에서 켈로이드라고 진단받았다 이런 게 있으시면 그건 안과에서 수술 전 검사 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안과의사 김모현이었습니다.